그러면 제가 해외 직구로 폴로를 샀어요. 티셔츠를. 제가 폴로 기준으로 엑스라지가 있는데 나 좀 몸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라지를 샀어. 이거 같은 작네? 그럼 그거를 팔아도 돼요? 당근 마켓에 는 돼요? 뭐 팔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다 관세청이 잡아낼까? 안녕하세요, 장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병호 학사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 29기 최연소 합격 관세사님이시죠.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29기 최연소로 소개받은 관세사 변달수라고 하고요. 2012년에 최연소였는데 2026년 현재도 최연소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앞에 다른 타이틀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세사 변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저와 있죠. 같이 공부했었던, 맨날 모자 쓰고 뒤에 까치머리가 된 상태로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제일 빨리 나갔던, 맨날 상위권에 랭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얘는 뭔데 이렇게 모자 대충 쓰고 다니는데 모의고사 왜 이렇게 잘 보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건 끝나고 항상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광화문 화목순댓국. 어디라고요? 화목순댓국. 화목순댓국. 네, 성시경 씨 그 유튜브에 나왔었던 화목순댓국입니다. 저도 가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가끔 가고 있어요. 지금 가나요? 지금은 안 가는데 오늘 가려고요. 오늘 저 가끔 갑니다. 두 분은 딱히 연이 없죠. 이제 연이 생겨. 이제 친해지길 바래 찍고 있는 중입니다.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오늘 또 해병대 돌격머리 스타일로 오셨는데 해병대는 아니시죠? 공익입니다. 공익이었어? 공익 무시하는 거야? 존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우리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병행 수입, 직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도 좀 많이 하시나요? 예, 저는 해외 직구 진짜 불이 나게 하고 있는데요. 30대 중반이 제가 이제 넘어가지고 영양제를 한 14종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 4개, 점심 5개, 저녁 5개. 그래서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매일 이제 6통씩 이제 주문을 합니다. 6통씩? 예. 나보다 더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왜냐면 6통 이상을 주문을 하고 싶은데 6통까지가 이제 개인이 먹을 수 있는 한도더라고요. 그 주문할 때 면세 한도. 예. 거기는 통으로 규제를 하나요? 가격이 아니라? 통도 있고 가격도 있죠. 면세 한도에는. 둘 다. 근데 우리 가격 한도는 다 알고 있는데 통으로도 규제가 아예 되는구나. 회당 6개. 회당 6. 그렇구나. 권사님은? 저는 뭐 항상 옛날에는 이게 직구라는 문화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도 저는 직구를 했었고 지금 뭐 쿠팡만 가도 직구 아이템 많이 파니까 옛날에는 뭘? 다 옷이죠 뭐. 직구 아이템 중에 부동 1위가 의류예요. 의류. 옛날에 뭐 청바지 이런 거 수입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뭐 옷밖에 직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직구 진짜 안 합니다. 직구 진짜 안 하는데 그 테슬라 맨 처음에 그 이런저런 부품들 살 때 알리에서 거의 한 200만 원어치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 게 많더라고. 그때 한번 하고 잘 안 들어가지고 쇼핑을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왜 해외 직구를 하시는 거예요? 국내에서 별도 샵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 테슬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범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 그 본인은 왜 하세요? 영양제 한국에 다 파는데. 너무 비싸요, 한국은. 아이허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뭐예요? 그 영양제 중에. 일단 나우푸드가 있고 나우푸드가 있어요. 그거밖에 안 먹습니다. GNC 안 드세요? GNC? GLC 먹죠.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결국에는 개개인이 직구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 조금 귀찮아도 가격이 이제 합리적이니까 직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리를 저희가 한 번을 좀 제대로 하고자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직구, 그 다음에 병행 수입 업자분들도 계시고 직구 저번에 컨텐츠 달았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와인을 직구로 사 먹을 때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은 뭐 직구로 샀을 때 뭐 적도를 지나면서 끓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했을 때 결국엔 또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게 낫다 막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개인이 살 때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짚고자 했고요. 첫 번째 일반 수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게 폴로 랄프로렌
컨텐츠 다뤘을 때 폴로가 왜 한국에서 좀 더 비쌀까 그걸 다뤘었거든요. 폴로로 예를 들면은 랄프로렌 코리아 유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폴로 본사에서 그 의류를 랄프로렌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을 해옵니다. 당연히 제조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러 국가가 있겠죠. 근데 물건의 흐름, 이제 정식으로 수입할 때는 그 물건을 돈 주고 사오면서 한국의 랄프로렌 코리아가 로열티를 또 지급을 하겠죠. 대신 정품으로 본사에서 판매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보증이 되는 정품이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는 거고, 대신 본사에서 사오는 인보이스 밸류도 지급하고 로열티도 지급할 거고, 그 다음에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아무도 안 입고 오셨지만 폴로 카라티를 하나 살 때 뭐 17만 9천 원 이런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그런데 병행 수입업자들이 인터넷에서 또 판매를 하잖아요. 병행 수입업자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행 수입이라는 제도 자체는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행 수입을 좀 장려하는 의미로 관세청에서 풀어줬죠. 병행 수입 허용 가능하다. 랄프로렌 뭐 그 캐나다 매장에서 좀 세일을 한다. 되게 저렴한 값으로 사서 한국으로 직접 수입하는 거죠. 관세청에서 병행 수입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는 조건이 정품일 것. 그래서 실제로 수입할 때도 정식적인 수입 신고 필증을 받게 되고 상표권에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를 수입업자들이 수입하는 거죠. 다만 그렇지 않은 약간 카피 제품들에 대해서도 병행 수입 제품이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좀 잃었던 경우가 있고, 어쨌든 병행 수입 자체는 정식으로 수입 통관하고 상표권도 다 제대로 증빙을 했을 때는 그것도 정품이다. 대신 본사를 통해서 들여온 건 아니다 라는 개념이고요. 대신 이 병행 수입업자들이 매장을 운영하거나 뭐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 환율 차이도 있고 본사에서 푸는 정식 제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야 어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할 유인도 생기니까요. 제가 머스트잇이라는 플랫폼에서 지금 제가 보이진 않지만 보여드릴까요? 이 생로랑을 집에 샀었는데 생로랑. AS를 맡기려고 하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AS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병행 수입 물품이 진품이라 하더라도 AS가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사에서 본사를 통해서 들여오는 주된 이유가 AS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이유가 AS라는 것까지 비용까지 녹여내서 어느 정도 가격 책정. 그 유통 마진 안에는 그 서비스 피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S가 안 된다고 해서 가품이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병행 수입은 보통 AS를 많이 안 해주는데 유통 구조 때문에 안 해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 저기 수리 안 해주니까 이건 가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병행 수입은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해외 직구는 폴로는 지금 막혀있긴 하죠. 한국 사람이 공홈에서 구매하는 게 막혀있긴 한데 한국에 있는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해외에 있는 본사 사이트에 가서 배대지를 이용해서 직접 사오는 것들을 직구라고 합니다. 근데 직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조금 더 귀찮은 작업을 거치더라도 배대지를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 계속 뭐 폴로 공홈에 막혀있는 거를 뚫어내는 분들도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고로움을 더는 건데 또 거기에는 특징이 면세 한도가 있으니까 면세 한도도 충족되고 또 인증 같은 것들을 받는 것도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으니까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정식 수입이 있고, 두 번째 병행 수입이 있고,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가격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는 개인이 하는 거고 병행 수입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행 수입을 하는 이유는 물건을 떼다 파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겠죠. 그러면 해외 직구로 내가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는 불법인 거고. 불법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처음에 병행 수입업자가 되기 전에 개인이 이렇게 해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할 때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자가 사용 물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세금을 과금하게 되면 너무 이제 크니까 국가에서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도 해줄게, 인증도 면해줄게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 직구로 폴로를 샀어요. 티셔츠를. 제가 폴로 기준으로 엑스라지를 입는데 나 좀 몸이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라지를 샀어. 입었더니 작네? 그럼 그거를 팔아도 돼요? 당근 마켓에 는 돼요? 뭐 팔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다 관세청이 잡아낼까. 그 다음 사실 그 정도는 중고 물품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입던 걸. 그러니까 그거는 영리 행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입다가 중고로 파는 거니까 사실상 그거는 법적으로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럼 나는 엑스라지인데 미디움, 스몰, 라지 다 주문해서 입어봐야지. 그럼 다 작아. 다 팔아도 돼요? 그런 분들이 당근마켓에 존재합니다. 업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결국 병행 수입도 저번 영상 찍으신 걸 제가 봤어요. 두 분 찍으신 걸 보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짝퉁이냐 진품이냐를 구분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행 수입 물품을 가품인지 진품인지 확인하려면 수입 신고 필증 말고 어떠한 뭐 장치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그 답은 저희 강병 간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가품이 잘 만들어서 복제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를 활용해야죠. 만약에 정말 비싼 내가 명품을 샀다, 근데 가품으로 의심된다 내가 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커뮤니티에다 올려보고 진품이냐 가품이냐. 근데 사실 가품이어도 환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사기 당한 거죠. 그냥 정품 사. 백화점 가서 아니면 아울렛 가거나. 지금 돈이 없어서 영양제도 해외에서 시키는데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건 제가 아까 환불 얘기했잖아요. 직구로 해서 연시한도를 넘어서 관부가세를 납부를 했어요. 환불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내가 환불을 신청을 해서 물건을 다시 나갔어. 그러면 관세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직구도 환급이 돼요? 직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환불이 안 되지 않을까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관세법 106조 2에 있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물품을 다시 보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강사님이셔서 지금 현직 강사님 그 법 조항을 다 기억을 하고 절차 한번 안내해 주시죠. 절차까지 의식. 절차는 조회수 100 넘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회수 100은 나와. 100은 100 나온다라고 전제하고 한번 간단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실무실 잘 몰라요. 잘하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관세청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사실상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가품 확인을. 근데 이제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이 있고 통관 절차상에서 뭐 가품이 있거나 이러면은 관세청에서 통관 보류나 아니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세관 공무원분이 잡아낼 수 있을지. 잡아내는 건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상은 그쵸. 근데 엑스레이로 돌려서 그냥 뭔가 상품 로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수입신고 필증을 대조를 해보고 수입신고 필증에 상품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찍혀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상은 만약에 폴로라고 들어왔어요, 물품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말 그림이 있어. 수입신고 필증 봤더니 랄프로렌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뭐 그 상황에서는 내가 랄프로렌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명백히 위반인 것. 예를 들어 폴로인데 채를 한 3, 4개 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명백하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채를 3, 4개 들고 있는데 수입신고 필증에 상표에 랄프로렌이 안 박혀 있어.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잡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정품 사. 정품 사야 돈 된다. 모아서. 돈 모아서. 열심히 사는 걸로 귀결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해외 직구 물품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쪽이 부동의 1위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 그 다음이 뭐 전자제품들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죠. 패션은 뭐가 있지? 막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것도 많이 사.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니까 저는 막 한정판 스니커즈 이런 거를 옛날에 많이 샀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구 사이트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 한정판 스니커즈 파는 데를.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가서 봤더니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크림이 제일 싸요. 지금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뭐 반란이나 뭐 있었죠? 크림도 있고 굉장히 좀 그 명품 거래 사이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하는 게 우리가 가품이면 100%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품이 그래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또 기사에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100% 환불해준다라는 안전장치도
나름대로 그 쇼핑몰 플랫폼에서 마련해놓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믿고 이용하다가 가품이면 뭐 한번 근데 가품인지 아닌지는 자기 마음에 달린 것 같아.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가품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다 정품인 줄 알아. 근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내가 가품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품 사라고 하더라고. 이게 가품인 순간 마인드가 달라진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품이 그러니까 속일 거면 나까지 속여야 되는 거야. 진짜다. 진짜다. 그건 힘든 거 아니야?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정품을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품을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러죠. 내가 명품이다라는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뭔가 결혼 예물을 살 거다. 그러면은 백화점 가서 정품 딱 그냥 이쁘게 사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명품을 좋아해. 내가 뭐 이런 거를 박스 패키지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럼 병행 수입으로 싸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병행 수입한 거 뭐가 있어요? 병행 수입이 아니라 직구. 와이프 가방이요. 와이프 가방. 브랜드를 알 수 있네 브랜드. 본인 건 아니네요. 제 건 아니죠. 보테가 베네타.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백화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났어?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뭐 한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비율 차이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화점 정가가 얼마였던 거였어요? 600 얼마였더라. 600 기준으로 30만 원이면 5%인데 5%는 뭐 작진 않습니다. 크죠, 30만 원. 네. 그거 30만 원 아껴서 내 옷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아, 네, 오늘 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 그 다음 해외 직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병행 수입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처음에 이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수입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법적으로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전에서 올라오셨죠? 소감 한번. 오늘 이렇게 제가 관세사 된 이후로 카메라가 지금 3대를 저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조명까지 저를 지금 환하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오늘인데. 자, 너무 과해. 너무 과해. 다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여러분들 병행 수입도 좋고 해외 직구도 좋지만 비타민 꼭 챙기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